지원자도 고객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합격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내부 고객이 되는 거고요. 불합격한다면 외부의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이영입니다. 네, 오늘도 최근에 있었던 취업 관련 시사 이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사를 발라주는 남자 시발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최근에 SK온에서 있었던 경력직 면접 이후에 합격 발표가 늦어진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워하고 공감을 얻고 계시더라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서류 지원을 하고 나서 혹은 면접을 봤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답답했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커뮤니티 설문을 통해서 서류나 면접 이후에 발표가 안 나서 기다려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85%가 넘게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이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SK온 상시 채용에 지원한 취업 지원생들은 면접 합격 여부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가량 기다리고 있다. 한 지원자는 지난 여름 상시 채용에 지원하고 석 달 전에 면접을 봤는데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입도 문제지만 경력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경력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기사 전문을 보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지원을 했는데 발표 나기까지 승진을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원했을 때랑 상관없이 새로운 직급으로 다시 뭐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SK온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대대적인 경력직 공채를 진행하고 있고 상시 채용과 수시 채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게 밝혔네요. 회사 측은 경력직 채용에 따른 법률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른 SK온의 투자 축소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네, 뭐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법률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인사, 채용 담당자로서는 저는 전혀 공감되지 않아요. 경력직 채용을 무슨 법률 검토할 게 있나요? 그냥 입사계약서 쓰면 되는 거예요. 뭐 무슨 법률 검토를 할 게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다른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투자와 관련된 건지 뭔지 내부 사정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발표 자체가 미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SK온의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상시 채용 23개, 공채가 5개나 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전에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합부를 알아야 재지원을 할지 다른 영역으로 갈지 이 채용이 끝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대규모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채용 정보에 대한 이슈 핸들링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고 한번 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지원자들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언론에 나오는 순간 투자자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는 경우가 생겨요. 오죽하면 면접원 의원까지 나서서 이 이슈를 다루겠냐고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여러 이슈들로 TO를 확정하지 못할 때인 경우가 많아요. 급하다고 해서 일단 채용을 진로는 놨는데 아니 그 채용 의뢰한 사업부가 뭔가 확정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사팀도 진짜 난감한 경우죠.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뽑고 평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리드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간결하게 가는 거예요. 채용 부서에 요청이 있으면 바로 착수해서 사람을 빨리 뽑는, 이게 인사팀의 어떤 인재 공급 리드 타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인사팀도 진짜 힘들어. 이런 경우에는 저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내부적인 이슈를 핸들링하는 것도 인사팀의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긴 한데 이걸 못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법적이거나 외교적인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뭐 인사팀이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한들 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인사팀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걸 놓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 중간 소통을 해줘야만 합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발표가 안 된다면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때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우수인재는 떠나지 않고 또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게 만들 수 있겠죠. 인사팀이 이거를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걸 잘못 얘기했다가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럴 바에 그냥 하지 마! 뭐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적지 않게 그냥 인사팀의 단순 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팀이 그걸 잘 몰라. 너무 많은 채용을 한두 사람이 또는 한 개 부서에서 핸들링 하다 보면 놓친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인사 담당자인 경우에 피드백을 적시 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 제가 최근에 인사팀들 많이 만나보면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를 수가 있지? 막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슈일 것 같고, 만약에 인사팀의 이슈라면 이것은 금방 개선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건 인사팀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이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인사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질 때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검토 중이야. 그러면 채용을 중단하는 의사결정을 촉구하거나, 아니면 리더십 핵심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발표하고 언제까지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어떤 이런 프레셔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인사팀의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지거나 어려워진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SK온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례인데, 여기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특별히 신입분들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들, 또는 또 이렇게 대규모 공채로 채용이 진행되는 경우에 별도의 피드백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사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그냥 커뮤니티라든지 지원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카톡을 운영하고 정보를 쉐어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공식 입장, 오피셜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오피셜의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인사팀에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인사팀에 전화를 안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접촉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시도하면요, 답답해서라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인사팀이 꼬치꼬치 막 지원자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 그걸 가지고 얘기를 그러면 내가 괜히 불이익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 제가 불이익 있을까봐 제 신상은 못 밝히겠는데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돼서 그런데 발표 일정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냥 정중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실제로 모든 인사팀이 그런 건 아닌데, 아주 간혹 밴댕이 소갈딱지 인사팀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이 새끼 봐라 막 이래가지고 그냥 팍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속이 뜨끔하시는 분들은 밴댕이 소갈딱지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지원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 지금 이 경우는.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도 대부분 한두 명이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보시면 인사팀의 답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데 지원을 할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비슷한 경우라면 저는 지체하지 말고 다른 곳에도 지원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다른 데도 지원하다가 이 회사도 붙은 걸로 발표가 나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TO 자체가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커리어에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면접 보고 나서 바로 다른 곳에 또 지원을 해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으로는 면접 보고 나서 2주 이내에는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이런 걸 규정하진 않았지만 보통은 면접 보고 나면 그 자리에서 대부분 결정이 나요. 근데 보류가 나왔거나 뭔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다, 특히 경력직 같은 경우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 체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혹은 이게 정식 전형으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합격 여부를 알려주고 입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기간을 지났다 그러면 빨리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또는 전화해서 물어보기 전에 벌써 다른 데 지원을 하면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여러분이 먼저 준비하시는 게 합당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간혹 가다가 합격을 했는데도 소통이 잘못돼가지고 불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합격 소식을 이메일로 통보를 했는데 그게 그냥 스팸함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내가 하나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하게 정보 전달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아주 없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걸 수 있으니 꼭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곳에서 물어보셔도 전혀 무방하겠지만요. 자, 근데 이런 이슈가 아니라 면접을 보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2주가 지났어. 그럼 뭐 벌써 퀘스천 마크가 떠야 돼요. 3주가 지나서 뭐야 이거 한 달로 오면 이사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보통은 면접 끝나고 나면 언제쯤 발표를 드립니다 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채용이나 담당자가 막 정신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따로 먼저 물어보세요. 면접 끝나고 나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형태를 알려주시나요? 라고 먼저 정중하게 물어보시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알려주실 거고, 그것이 없다라면 보통은 2주 이내에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이 기간도 지나고 약속한 일정도 없고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는데도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회사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첫 만남이 이 채용 프로세스조차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 회사의 인사 프로세스 너무 뻔하지 않겠어요? 승진이나 배치 혹은 어떤 이동에 대해서 아마 아무런 의견과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 통보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고, 직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그 방법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SK온을 막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다, 하나의 단초로서만 지금 이 기사를 사용하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팀의 단순 실수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문제고, 그것과 좀 다른 차원의 인사팀께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인사팀이 가장 어려운 게 채용 요청을 했던 부서장의 말이 바뀌는 경우일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 급하다고 해서 막 우리가 다 해놨더니만 갑자기 이거 안 되겠다고, 그리고 경제 바뀌어서 어렵겠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이 경우는 애초에 시뮬레이션 능력과 기획력이 부재라고 봐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의 책임과 권한이 인사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고객과의 약속도 쉽게 어겨요. 직원들과의 약속도 쉽게 어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교체하고 대체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잘 훈련된 사람이 리더십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권한과 책임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요, 인사팀이 완전 갑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인사팀은 을 중에 을, 갑, 을, 병, 정 밑에 있는 종이라 그래요. 갑을, 병, 종. 그러니까 맨날 인사팀은 맨날 요거도 먹고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인사권을 핸들링하고 기획하는 팀이에요. 지원자도 고객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합격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내부 고객이 되는 거고요. 불합격한다면 외부의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이 고객을 위해서 여러분의 권한과 책임을 강력하게 실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저도 인사팀에 있으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표현을 쓰는데, 과감한 행동과 결정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할 때 여러분의 회사의 인재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감한 행동과 기획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형 이후에 지원자와 소통하는 이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취업 관련 시사 이슈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Wake up, run, stand up, run.